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가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바이오는 뭐 너무나 좋았죠. 바이오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다 보여지는데 걸리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 전기전자 섹터에서 1조 7천억을 순매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하고 반도체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참 고민스러워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장세가 이제 뭐 본격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뭐 확고해진 것 같아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낸 그 이제 불쏘시개가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 쪽으로도 오늘 완벽하게 좀 붙으면서 삼성 바이오도 이제 신고가 연속으로 좀 내고 있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SD 바이오 센서도 신고가 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바이오 장세를 말해주는 거고, 2018년 어게인이라고 좀 써있죠. 예. 2018년 바이오 장세 느낌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피크아웃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바이오로 옮겨 붙으면서 그 강세장의 어떤 피날레를 바이오가 만들어 줬죠. 예, 그래서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이 좀 오늘 집중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하여튼 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7% 빠졌고요. 3,222포인트. 상승 종목수 299 종목, 하락 종목수가 560 종목. 최근에 계속 하락 종목수가 2배 내지 3배씩 이렇게 많죠. 예, 그래서 시장이 약간 좀 약간 좀 차별화되는 거죠, 굉장히. 예, 특정 업종에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전체 업종이 뭐랄까 두세 개 업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수급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시장의 수급의 힘이. 예,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이 뭐 70조 수준 돼 있는데, 이건 공모하려고 하는 자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넣어놓고 이제 계속 공모 자금 돌리는 그런 식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붙는 수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도 약간 밀렸죠. 0.01%, 1051포인트. 그래서 뭐 보합 정도인데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900개 종목이 하락 종목 수예요. 상승 종목 수가 380 종목. 그래서 오늘 좀 바이오 빼고는 이제 약세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안 들고 있다면 비중이 작다면 계좌는 오늘 썩 좋진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을 거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1,900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530억 샀고, 기관은 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6천 계약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온 자금, 현선물 동시 들어온 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그 이상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좀 수급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다우 중심으로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나스닥은 조금 약세, 조정을 만든 흐름, S&P는 그냥 강보합 정도 되는 흐름.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니케이 증시 0.6% 상승했고요. 홍콩 0.5%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이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좀 좋지 않았죠. 마이크론이 이제 급락하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좀 피크아웃을 찍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급락, 또 이제 아시아권에서,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를 좀 만들면서 대만도 0.5% 빠졌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운 상해 증시라든지 홍콩, 일본 증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양분된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빠지긴 했지만 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강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업종 차트 보면요, 이거 오늘 제가 좀 보면서 이게 여기서 삼성전자 치면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하로 지금 내려버렸잖아요. 이건 좀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좀 위험 신호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조정을 이런 정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모습인데, 이 도지형 만들고 추세를 하락으로 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승 요 여기를 더 내려버리는, 붕괴시켜버리는 흐름이 전개됐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데, 이게 불트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불트랩은 이제 상승처럼 보이는 어떤 덫이죠. 그래서 이때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대량으로 삼성전자 집중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잖아요. 그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번 주 오늘까지 봐서는 결국은 덫을 놓은 거다는 개념으로 좀 일단은 며칠 더 보고 이제 봐야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서 이걸 완전히 뭐 단기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좀 비밀될 수 있고, 또 이거는 덫을 놓은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그림 보여드린 적이 또 있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버블이 발생하고 꺼지는 단계, 구간별 이제 흐름을 이렇게 좀 도식한 괜찮은 어떤 자료인데요. 강세장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빠졌는데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이제 밀리고 이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여기 보시면 불트랩, 이게 불트랩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온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떨떠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장세 흐름,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의 어떤 구도, 그게 거의 오버랩되듯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저가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가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반도체 쪽,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셀트론은 좀 디커플링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과 달리 갈 것이다. 바이오는 이제 좋을 것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반도체 좀 약간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불트랩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일단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트랩의 가능성. 상승처럼 보이는 건데, 덫을 놓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대중한테 이제 떠안기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봐야겠지만 조금 애매해졌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고, 코스닥 쪽은 그래도 이제 바이오가 좀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보합 정도로 이제 방어가 됐고, 21선은 지켜냈고, 또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는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로 2.3% 상승했죠. 오늘 코스피가 0.7% 빠졌는데요. 코스피의 의약 업종 지수는 2.3% 상승했으면 지수 대비 3% 아웃퍼폼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도, 18년도 요때 요런 흐름들. 코스피의 이제 의약업종 지수 피크는 여기죠. 2018년도 4월달이죠. 이걸 잘 보십시오. 2018년도 4월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의 피크 아웃은 언제입니까? 1월 29일. 그보다 3개월 전이죠.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보십시오. 결결되죠. 이게 이제 불트랩인데요. 올라간 타다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붕괴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IT 섹터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 바통을 바이오가 받으면서 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이렇게 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이제 고점을 찍으니까 지수까지 이제 완전히 붕괴되는, 이 당시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그때랑 흡사하게 좀 흘러가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불트랩 나오고 나서 추세가 붕괴되는 그런 흐름이 2018년도 봄,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제 전개됐었고, 의학 업종 지수는 그래도 지수를 한 3개월 정도 주도하면서 올려치다가 이제 그 뒤로 지수랑 같이 붕괴되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 IT 섹터가 이제 지수가 조금 이제 약간 좀 좋지 않게 되면서 바이오, 의약품 업종 지수가 치고 달리는 이런 구도는 그때랑 좀 비슷하다. 그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지수 대비 2% 아웃퍼폼하는 흐름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보시면 17년도부터 뭐 제약업종 지수가 2배 튀었죠. 그래서 이때 1월 12일 날 고점 찍고 이중 고점을 4월 달에 찍어줬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지수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 당시 코스닥 지수 이거 아니구나. 코스닥 지수 흐름이 그 당시에 어땠냐면 요랬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흐름보다 강했죠. 그래도 이제 거의 동행하는 흐름이었죠. 왜냐면 코스닥이 워낙 이제 바이오가 그때 당시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1월달 고점 찍고 4월달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비슷하게 전고점 부분까지 올리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약업종 그리고 거래소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구간대로 좀 넘어가고 있고, 이게 장세에 어떤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3, 4년 전에 어떤 상황과 흡사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이 뭐 완전히 그냥 뭐 무섭게 오늘 뭐 삼성전자 1조 원을 팔았는데요. 수급은 가장 빠릅니다. 결국은 어떤 재료보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보다 실적보다도 이제 선행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게 되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보니까 뭐야, 실적이 10분의 1 토막이야? 뭐 하이닉스의 어떤 이익단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2018년도 있었죠. 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 했는데 나중에 6개월 1년 뒤 보니까 실적이 10분의 1 토막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때 그래서 빠졌구나. 그때 막 실적은 좋았는데 선행을 했구나. 그 6개월 선행할 수도 있고 1년 선행할 수도 있구나. 수급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변화의 수급이 움직인 이유를 분석하고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 대량의 수급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 이거 오늘 흐름은 조금 뼈아픈 어떤 흐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 밀렸고요. 오늘 수급이 좀 무섭습니다. 1300만 주를 외국인이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40만 주, 금액으로 치면요,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8월 3일, 8월 4일 날 1조 1000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는데 지금 5일 동안 그 이상으로 팔아 제꼈죠. 그러니까 왜 불트랩이라고 이제 일단은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지를 그 뒤에 어떤 수급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이 이제 결정타를 좀 보인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이제 뭐 한 3천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더 이제 큰 물량들을 좀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이틀 동안 이제 올려치고 나서
이걸 이제 빠르게 이제 돌파를 하거든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주도하는데 그게 다시 예, 되돌림이 나오는 수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크게 빠지면서 대량으로 쏟아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어떤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붙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좀 대목인데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없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데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뭐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들고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이 자금을 빼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넣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그냥 쥐고 있는 게 나을까? 이걸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을까? 예, 완전 장기 투자한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죠, 그냥. 예, 장기로 간다면 배당국 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럴 생각까지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예,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손실 실현해버리고, 딴 데서 뭐 20%, 30%, 50%더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저건, 그래도 목표를 한 20% 정도 생각은 했는데, 야, 그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순간, 야, 여기서라도 잘라가지고 딴 쪽으로 갈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똑같이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이 여기서 무너진다든지 뭐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이익 낼까 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만간 아마 결단을 아마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불트랩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팔아먹으려고 끌어올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더 보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너무나 확고한 게 확인이 된다면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고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이제 빠지면서 사실 빠지는 게 이상할 건 없죠. 근데 야, 이 개파락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는 거, 이거는 이제 매도 자리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여기서 반전된다 이렇게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선 매도 자리가 아니고 이건 기술적으로라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어떤 약간 좀 피크아웃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밀리면서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6,700억, 어제도 2,500억을 팔았죠. 이틀간 뭐 거의 1조 가까이를 순매도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결국은 뭡니까? 요때 끌어올린 거는 불트랩 가능성이 높았다.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버린 거는 요때 이제 팔아먹기 위한 어떤 행동을 좀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게 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렇다고 여기서 막 끝장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이 반도체는 필요하고 뭐 서버라든지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랑. 야, 이걸로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을까? 추세가 이렇게 좀 우양돼서 야, 이렇게 되는데 논란이 많잖아요. 이제 반도체 뭐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 아니다. 이 논란이 있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사실 시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지지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또 올라오는 흐름을 좀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그냥 개파로 이렇게 완전히 밀려버리고 수급까지 완전 깨져버린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어떤 전략에서도 조금 기대 가치를 낮추고 다른 쪽에서 좀 기회를 더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 있는 그대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과거에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그걸 막 계속 봉합하려고, 유지하려고, 막 근거를 막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이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또 방어를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전략들이 나오고 세우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지금 갑자기 좀 빠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소강되는 그런 구간이 좀 와야지 이 하락세가 좀 멈추고 뭔가 좀 기술적 반등이든 급반등이든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냥 뭐 처참합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흐름이었고 뭐 기대가치도 막 붙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한 방에 그냥 이제 장대 음봉. 뭐 PSK는 자체 뭐 좀 우려되는 어떤 악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야 이거 참 외국인 기관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싼 걸로 그냥 패대기를 치는 수급이었네요. 테스도 이제 4.6% 밀리면서 좀 아쉬운 어떤 결과, 원익 아이패스도 3.9% 빠지면서 21선을 깨버리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흐름, 원익 머티리얼즈 3.5% 약세 기관들 팔았네요. ISC 같은 경우도 5% 약세로, 이건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네요. 이건 좀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소켓 업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급은 오히려 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올 땐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심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방어가 됐죠. 2.6% 약세에다가 기관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했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메모리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아니죠.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이제 뭐 부합되는 그런 기업이죠. DDR5 기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수급은 좋은 거 뭐 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기존의 메모리 기업보다는 조금 더 기관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수급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5%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흐름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유니셈은 5% 약세로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동반해서 수매도하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좀 큰 변화였다고 좀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찰하면서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윤곽이 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완전히 다른 어떤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고, 기관이 최근에 계속 순매수하는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론이 4.8%, 오늘 뭐 막판까지 강세였어요. 흘러내리지 않고 거래도 튀었고 외국인과 동반수 매수, 이따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게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넷마블이 대량으로 팔면서 빠졌죠. 근데 이제 오늘 재차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4% 강세,
뭐 카카오뱅크 상승하니까 KB금융, 신한지주, 다른 은행주들도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크래프톤이 어제 상장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공모가 하회하면서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가면, 그리고 거래가 좀 급감하는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어느 시점에서는 좀 저는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제가 볼 때 적절한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지를 계속 관찰을 할 거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1.6%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 포스코도 2.3% 상승하면서 뭐 철강주 좀 올랐는데요. 철강주는 올라올 때마다 다 정리해버려야죠.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이제 빠지죠. 시총 순위도 이제 5위로 좀 내려앉았고, 카카오뱅크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나오고 카카오뱅크로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팔았죠.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좀 좋지가 않죠. 그때 이제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대로는 그냥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 6% 상승했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다룰게요. 제약도 11% 상승. LNF가 4% 상승하면서, 와우, 굉장히 세네요.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순매수. 시젠도 이제 플러스,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2,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젠도 상승해줬지만, 역시나 시젠은 작년에 크게 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가 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붙느냐? SD 바이오 센서로 이제 붙죠. 신규 상장 주고 깨끗하잖아요. 위로 매물도 없고 6조 6천억. 그래서 상장 당시 가격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전개됐지만 음봉인데요. 돌파의 의의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D 바이오 센서의 흐름이 굉장히 유의미했고요. 저 종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가 얼마나 지금 장세 주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9% 상승,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레고캠도 2.9% 상승, 이렇게 좀 셀리드도 11% 상승, 앞타바이오 4.8% 상승. 지금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 뭐 오늘 제일 셌고, SK바이오 팜도 4.5% 상승,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오늘 이제 조정 좀 받았죠. 역시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재료 선행에서 이제 시세가 움직였고, 이제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 레이 같은 경우 4% 상승. 최근에 덴탈 기업들 굉장히 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업종별 이제 가장 센 기업들이 치아치료, 덴탈 쪽이었죠. 바텍이 12%, 뭐 덴티움은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11% 급등. 덴티스 6.3% 상승. 레이 4%, 디오 3.4%. 그래서 지금 치과 관련된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1.6% 상승.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파맵신 10%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도 4% 상승. 녹십자도 2% 상승해줬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1.3% 상승.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뭐 등락률 상위를 완전 다 차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미용 쪽으로 루트론이 오늘 뭐 완전히 시초가 12% 시작해서 20% 상승 마감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2분기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영업이익이 121억입니다. 분기 사상 어떤 최대 실적을 내면서 20% 강세. 그래서 덴탈 미용 쪽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센 흐름들을 계속 지속해주고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 셀트론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하도록 하죠. 빠뜨린 거 있네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 코스피 쪽에서 카카오뱅크가 4,200억,
인버스 쪽으로 3,500억. 와, 굉장히 많이 샀네요. 고퍼스죠? 3,500억. 셀트론 2,000억.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0억. 그래서 바이오 쪽 쌍두마차가 여기 위에 있고, SD 바이오센스도 이제 이렇게 170억 정도 녹십자와 함께 상위에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 쪽이 거의 뭐 장악을 했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루트로닉, 알테오젠, 뭐 그렇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그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동시 순매도 이런 걸 보면 뭐 반도체 쪽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와우 무섭네요. 아, 당일로. 죄송합니다. 제가 당일로 봐야 되는데 5일 합산으로 봤네요. 오늘 수급 1위는 셀트론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여기 3위에 랭크됐고, 인버스가 한 900억, 1000억 정도, 포스코 700억, 오늘 카카오뱅크 영향으로 이제 KB금융 이쪽으로도 같이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은행주들 좀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이 헬스케어, 루트로닉이 수급 상위,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신규 상장주였던 또 큐라클이 최근 연일 세네요. LNF 그나마 거래 또 2차전지 있고, 오스코텍, 녹시자 랩셀, 삼천당 제약, HLB 제약, 레이.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이제 주로 수급 상위에 포진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바이오 업종이 뭐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왜 추세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요. 일단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메가 호재가 좀 없었다. 근데 이제 요거 내용을 하고 나서 이제 이틀 뒤인가? 바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3상 승인, 그리고 1, 2상 결과 발표가 100% 중앙체 형성됐다. 야, 이거 모더나 뭐 바이오온텍, 뭐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막 시총이 막 200조, 100조 넘어가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백신 회사들이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든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거는 이제 메가 호재죠. 메가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 전반으로 완전히 이제 섹터가 이제 들썩이는 그런 흐름이 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총이 거진 2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IT 기업이 뭐 아무리 뭐 호재가 나와도 상한가 갈 수는 없거든요. 상한가 가진 않죠, 사실.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시총 작은 거는 상한가 갈 수 있지만, 사실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이 상한가 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호재 나와도. 그렇죠. 근데 바이오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총이 수십조짜리도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죠. 그래서 요게 상한가 나왔던 거, 주도주가 상한가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게 뭐 재료가, 이벤트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도 그 당시에 10조 원을 넘게 이제 신라젠이 올라갈 때 상한가를 냈던 그것과 거의 비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갈 때 그때 신라젠이 떠올랐고요. 그때 신라젠이 상한가 갔던 시점이 반도체 그때 당시 슈퍼사이클이었죠. 피크아웃 논란들이 좀 있을 때였고, 그때 기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뭐 급락은 아니었고, 점진적으로 이제 추세를 이제 하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수급을 바이오가 받아가지고 2018년도 봄까지 바이오 섹터의 어떤 장세 뭐 엄청났죠, 퍼포먼스가. 그때 이제 셀트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어떤 분위기, 그리고 시세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그 이제 메모리 업체죠. 반도체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했죠. 그게 이제
메모리 사이클 피크아웃 논란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좀 있게 되는데 그 부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때랑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바이오 섹터는 완벽하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보여지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가 굉장히 셌죠. 셀트론 제약은 뭐 10% 이상 튀고 이게 이제 오늘 뭐 나온 뭐 기사들이 있죠. 예,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이제 전체 경증 전체 환자에 대해서 그냥 허가 승인을 이제 변경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일본에서 이제 허주마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호재 기사도 있긴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고 봐요. 뭐 호재라면 뭐 이전에 호재 좋은 것 훨씬 더 많았죠.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는 시장의 수급이 이제 바이오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흐름에서 셀트론 그룹 주가 시총이 뭐 합치면 60, 70조잖아요. 이게 뭐 가만히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는데 바이오가 들썩이거나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들어올리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도 터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섹터가 왜 추세가 없는가 했는데 추세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낸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바닥권을 기던 종목들도 막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뭐 파맵신 같은 것도 그랬죠. 중소형주긴 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 바이오 신고가 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고가, 상한가 동반한 신고가 냈죠.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 이제 저점권에서 확실하게 거래 터트리면서 장대 항봉선은 추세 전환의 확고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터냈죠.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도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 그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올려칠 수 있는 명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시총 상위주들 SD 바이오 센서도 이제 신규 상장했는데 시총이 크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는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IT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삼성증권에서 전략 리포트인데 바이오가 이제 갈 때가 됐다는 리포트가 나왔어.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업종 리포트가 아닙니다. 바이오 업종 리포트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전략 리포트인데 글로벌 투자 전략팀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 온 거예요. 시장에서도 지금 뭐 실적도 그렇고 뭐 어떤 지표상으로도 바이오 업종이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바텀에 있다, 바닥에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근거를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넘어서 하반기 종목 장세를 주도할 핵심 알파 원천으로서 바이오 대표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주가와 밸류에이션 모두 지난했던 리셋 과정이 일단락. 밸류가 주가와 밸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막 이런 거 하면서 바이오가 이제 막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리셋됐다. 주가의 이제 밸류가 좀 높아진 게 다시 또 정상화됐다. 일단락됐다. 그래서 일드 커브 플래팅은 바이오를 위시한 성장주 괄목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 이제 일드 커브 플래팅이라는 거는 이제 장량이 금리 차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좀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는 건데, 우리가 소위 이제 경기 침체 가기 전에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장기 금리가 높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대출 받을 때 장기 금리가 높고, 근데 이제 그게 평평해지고 축소되고 이제 나중엔 역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은 사실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바이오를 위시한 성장주 괄목상들을 자극하느냐, 뭐 이건 어떤 논리로 이제 썼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장세를 좀 겪었던 바로는 당시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막 플래트닝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어, 반도체가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결국은 반도체 업종의 어떤 흐름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정도 이런 일드 커브 플래트닝 역전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피크아웃을 찍었어요. 당시에. 지났으니까 우리가 피크아웃인지 알죠. 예. 근데 이제 그 수급은 막 시장에 들어온 수급은 이 바이오 쪽으로 확 몰아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는 한 6개월 뭐 1년 뒤에 이제 꺾일 거니까 하면서 이제 미리 피크아웃 찍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 흐름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이런 금리에도 좀 반영되는 흐름이었을 텐데, 그 수급이 바이오로 쑥 간 거죠. 실적 필요 없는, 경기랑 상관없는 쪽. 예.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게 경기 사이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그렇죠? 예, 바이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자극시킨 게 아니겠는가, 요 논리로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3년 전에 어떤 상황과 3, 4년 전의 상황과 거의 뭐 흡사하게 좀 돌아가는 패턴인데, 이게 이제 큰 경기 사이클과 함께 이런 현상들이 조금 그때랑 오버립되게 비슷하게 좀 흘러간다는 게, 이번 바이오 장세에 대해서 좀 본격화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도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전체 전략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리스타트 신호탄의 출현인 것이다 하는 게 바이오 간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대비 강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실적 모멘텀은 8월을 분기로 시장을 상회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제 CMO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위탁 생산에 완전히 글로벌 전초 기지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엄청난 백신의 이제 생산량들 글로벌 지금 모자라는 정도인데, 그걸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기존에는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론 정도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아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녹십자 이런 기업들까지 같이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대비해서 실적 증가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시장보다. 3분기, 4분기 전체 업종,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뭐 EPS 증가율이 뭐 한 10%, 20%라면 뭐 바이오 업종은 30%, 40% 증가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크게 될 것이다. 시장 스타일 리더십과 주도주가 마땅치 않은 사면 불리고 놀면 이기는 사물놀이 순환매 장사가 한창이다. 참 비유가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안 되는데, 사물놀이 순환매 장사가 한창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이지 않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추세가 없나 최근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현 시장 부침을 돌파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 속에서 뭔가 시장의 부침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이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근거들을 좀 찾아 나선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8월을 넘어 하반기 종목 장세를 주도할 핵심 알파 원천으로서 대형 CMO, CDO 및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바이오 대표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탑다운 측면 바이오 리셋 일단락과 리스타트 본격화를 예상하는 것은, 단어가 좀 어렵게 썼네요. 그렇죠? 본격화를 예상하는 것은 하기한 세 가지 논거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바이오 밸류가 좀 정상화됐고 리셋이 됐고, 이제 또 리스타트, 다시 또 상승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바이오 이제 주가와 밸류에이션 모두 리셋 과정이 일단락됐다. 한국 바이오 그리고 시장 상대 퍼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퍼가 있을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예. 과거에는 시장 평균 퍼가 뭐 10이었고, 예. 바이오가 이제 뭐 60이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적인 퍼가 밸류에이션 이제 이렇게 뭐 한 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어떤 수치 정도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한미약품 2015년도 한미약품 이제 기술 수출 당시 수준까지로 밸류에이션 상대적인 어떤 퍼 밸류에이션이, 예, 돌아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좀 있다. 예, 통계적인 어떤 주가 바닥 통과 시그널이 확인됐다. 바이오 리스타트의 필요 조건은 상당수 충족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죠. 예, 많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밸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저도 드렸죠. 둘째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피크아웃.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좀 모멘텀이 피크아웃 좀 치려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주라든지 시클리컬한 것들에 있던 수급들이, 예, 대거 이제 경기랑 상관없는 쪽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매크로 부침 심화,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 관련 우려는 장기금리의 탄력적인 상승 여지를 제약시키고 있다. 일드 커브의 되돌림격 플래트닝을 경우에서 바이오를 위시한 성장주 괄목상대가 가능하다 보는 이유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금리의 어떤 흐름들을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다. 경기가 좀 피크아웃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셋째, 바이오 실적 모멘텀은 8월을 분기로 시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통상 바이오 시장 이익 수정 비율 차분은 바이오 시장 상대 주가의 3개월여 선행한다. 시장 대비 바이오 섹터의 아웃퍼폼을 깨울 수 있는 리스타트 신호탄의 출현으로 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예, 시장 대비해서 훨씬 이제 높은, 예, 그런 어떤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구간까지 왔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나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을 보나, 예, 그리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피크아웃 찍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금리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론 그룹주, 셀트론만 하더라도 이 장대 양봉을 만들고 뭐 장 막판에 좀 흘러내린다든지 윗꼬리를 그리는 게 이제 좀 패턴화 됐었는데, 오늘은 굳건하게 이제 막판까지 시세를 지켜줬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오늘 상승의 의미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오늘 상승과 거래량은, 예, 진성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 좀 더 보면요, 바이오 시장 상대 퍼를 보면, 바이오 밸류가 좀 리셋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셋 됐다는 게 언제로 회귀됐다? 한미약품 기술출 당시 2015년도 밸류 수준으로 회귀했다. 예, 이때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얼마나 지금, 예, 성장했고 그 포텐셜이 커졌는데 그때랑 지금 이렇게 비슷해? 예, 이 정도면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투자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오늘 그 3프로TV 오전에 이제 조익재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리포트에서 이제 있는 내용인데, ETF 이제 수급 흐름을 이제 굉장히 좀 중시 여기면서 체킹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전기차 바이오텍을 선호한다. 최근에 ETF 자금 흐름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급 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크잖아요. 시장을 압도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바이오 쪽에도 조금 우호적인 어떤 수급이 유입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바이오텍,
이쪽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펀드 플로우가 좀 좋은 편이다, 수급이 좋은 편이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커머스, 로봇, AI, 신재생 쪽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보죠.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이제 레키로나를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 조건부 허가긴 하지만 너무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셀트론이 결국 이제 레키로나 투여 대상을 전체 경증 환자로 확대한 신청을 지금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부터 이 경증 환자 전체로 어떤 확대가 되는 게 일단은 다른 국가의 어떤 기관에서 또 신청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국에서조차 이렇게 제한적인 뭐 이제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60세 이상으로만 이제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았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이 그 식약처로부터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린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치료 대상을 12세 이상 전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확대하는 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심사에 착수했다고 10일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셀트론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하고요. 지금 확진자 2,000명 넘었죠.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앞서 식약처는 레키로나를 고위험군 경증과 전체 중등증 성인 코로나19 환자에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조건부 허가를 했죠. 고위험군에는 60세 이상 심혈관 질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있습니다. 셀트론은 레키로나의 허가 당시 조건으로 붙었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10일 제출하면서 허가 조건 삭제를 이제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제 3상 결과에 대해서 이걸 이제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3상이 결국은 뭐 국내 임상이 아니라 글로벌 13개국 1,300명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식약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 약물 투여 시간도 90분이 아니라 60분으로 단축해 달라는 어떤 내용도 같이 추가하면서 결국은 레키로나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신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오늘 상승을 이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허주마 일본 시장 점유율 50% 돌파를 했다는 이제 또 소식입니다. 일본도 이제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크죠. 미국, 그리고 중국, 그 다음 일본, 유럽이 있군요. 뭐 유럽, 일본까지 요 국가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약품 시장을 차지한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허주마가 일본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제 점유율에서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 51%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일본 트라스트주맙 시장 내 1위 제품이 된 것은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로서의 강점과 함께 전 세계적인 처방 확대로 입증된 제품의 신뢰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뭐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정부 입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 시장 내로 허주마 확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꼽히는 그런 정부 어떤 환경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또 지난 6월에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1 내려서 바이오 시밀러 사용 촉진 방안을 포함시켰다 해서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바이오 시밀러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제품의 처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주가를 보면 여기 이제 이평선이 밀집돼 있다가 오늘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막판까지 유지를 해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쌍거리 순매수, 결국 이제 기관이 430억, 외국인이 1,000억을 순매수하는
수급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보시면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또 이제 6%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거기 좀 이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영망시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우호적인 기술적인 흐름이고요. 기관이 13만 주 순매수, 외국인이 50만 주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이 630억, 기관이 159억을 순매수했고요. 또 이제 오늘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와우 엄청 셌습니다. 그러니까 영망치형이죠. 역시나 중장기 이평선 뚫어내면서 소화한 거예요, 물량을. 그래서 윗골이 발생하는 게 우호적인 어떤 패턴이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여기 보시면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고점 12월 28일 고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 이후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 신호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은 뭐 그 셀트론과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뭐 수급은 그렇게 뭐 메이저가 이렇게 쌍끌로 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셀트론 제약이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요 모양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시총 상위 주 종목에서 이제 SK바이오팜이 그래도 4.5%, 장중에는 9%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역시나 이제 윗꼬리를 만드는 영망치형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물량을 소화하고 물량을 흡수하는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봉의 형태인데요. 거래량도 튀었고, 거래량도 보시면 지난 2월달 이후로 블록딜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터진 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좀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0.5% 시장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약세였지만 워낙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오늘 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 거의 한 3%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이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죠. 그 세노바베이트가 연 800억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리포트들도 좀 좋게 나오네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양호하게 이제 성장할 것이다.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9억, 영업이익은 650억, 뭐 이게 손실이죠. 손실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 판관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870억, 40%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제 엑스코프리 매출이 188억으로 전분기 대비 62%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존에 미국에 출시한 직판하고 있죠. 요 엑스코프리가 이제 잘 팔리는 부분들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이걸로 주가가 튀고 가진 않을 겁니다. 이미 이거는 지금 시총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거죠. 실적이 없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방을 받쳐주는 실적이 있다는 게 좀 유의미하다는 거. FDA 승인받은 약이 2개나 있다는 게 유의미한 어떤 하방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유럽, 뭐 일본으로 이제 승인 받으면서 또 팔리게 된다면 매출액이 또 많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면요, 오늘 나온 거죠. 제목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이제 비슷하죠.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이제 지금 FDA 승인 받은 그 약이 많이 팔리고 못 팔리고는 위로 열린 업사이드를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은 아니죠. 하방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어떤 확보한다든지, 지금 후속 파이프라인이 뭐 카리스마메이트 같은 거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희귀병이긴 하지만 어쨌든 1비 이상 중이거든요. 24년 이제 제품 출시 목표이기 때문에
요게 뭐 임상 결과 좋게 나오고 또 뭐 기술출 된다든지 뭐 삼상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항암제 계열 쪽으로 뭔가를 좀 가져오면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이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고, 중추신경계 뇌질환 관련된 거 중심으로 신규 물질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재즈 파마슈티컬스와 사례와 같이 항암제도 추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항암제 쪽으로도 신규 물질을 좀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 신규 파이프라인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SK바이오팜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뭐 지금 가격도 매력적인 어떤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머크가 지금 코로나 이제 치료제 경구용 우리 먹는 약이죠.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3상 중이죠. 하반기에 이제 3상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호주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아마 조건부 잠정 승인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게임 체인저로 꼽힐 수 있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호주에서 또 잠정 승인을 받으면서 상용화가 좀 임박하지 않겠는가. 머지않아 초기 환자도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탄생할 전망이다. 호주 규제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머크가 코로나19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제로 이는 모두 입원했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넓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환자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뭐 소위 이제 타미플루 같은 거죠. 복용 편의성을 높여서 환자 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식 사용 승인을 내린 국가는 없지만 호주에서 이런 잠정 승인을 이제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상용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약이고요.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가능성을 보고 1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성금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은 다소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좀 보여졌기 때문에 길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저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지고 축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조금 업데이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같이 한번 오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시장의 이런 패턴들이 참 반복돼요. 반복되고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대중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대중의 움직임들이 항상 이제 패턴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보더라도 우리 개별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게 군집을 이뤘을 때는 상당히 좀 일관된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게 대중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제 이 주식시장에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 많이 드렸는데, 차트라는 게 이제 그런 군집의 어떤 군집의 움직임과 군집의 어떤 심리, 분위기의 어떤 결정체, 표면화된 어떤 이제 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보다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서 현명한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